여러분이 뭔가를 안다고 할 때 그걸 진짜로 안다고 어떻게 확신하세요?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거든요. 오늘 바로 이 알의 근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냥 뭐 믿는다거나 바란다거나 그럴 것 같은데 하는 느낌 말고요. 진짜, 정말로 이건 내가 100%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과연 뭐가 있을까요? 자,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? 바로 지금 여러분 발밑에 있는 이 땅이요. 단단하죠?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바닥이 날 받쳐줄까?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. 그쵸? 당연히 단단할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. 기억도 마찬가지예요. 어제 내가 뭘 먹었는지, 작년에 누구랑 어디를 갔는지, 전부 다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우린 그냥 믿어 의심치 않죠? 그런데 말이죠.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사실은 통 속에 둥둥 떠 있는 뇌라면 어떨까요? 좀 끔찍한 상상인가요? 어떤 미친 과학자가 여러분 뇌에 전기 신호를 쏴서 이 모든 감각과 기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면요? 와, 갑자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죠.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 머리 아프고 혼란스러운 질문들 있잖아요. 안다는 게 도대체 뭐냐? 우리가 아는 게 진짜 맞는 거냐? 이런 것들을 파고드는 학문이 바로 인식론입니다. 말 그대로 지식 그 자체에 대해 탐구하는 철학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럼 이 똑똑한 철학자들은 안다는 걸 어떻게 정의했을까요? 사실 꽤 오랫동안 거의 정답처럼 여겨지던 정의가 하나 있었어요.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쓰인 지식의 레시피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름하여 정당화된 참회 믿음, 줄여서 JTB 모델입니다. 조건은 딱 3가지예요. 첫째, 일단 내가 그걸 믿어야 해요. 그쵸? 둘째, 그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제로 사실, 즉 참이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왜 그렇게 믿는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, 즉 정당화가 가능해야 한다는 거죠. 어때요? 믿고 그게 사실이고 이유도 있고 이 3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 지식이 된다? 와, 정말 완벽하고 깔끔해 보이죠? 그런데 말입니다. 이 2000년 묵은 철옹성 같은 정의가요. 고작 3페이지짜리 논문 하나 때문에 그냥 박살이 나버립니다. 1963년에 에드먼드 게티어라는 철학자가 나타나서 잠깐만요.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? 하고 폭탄을 던진 거죠. 철학계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. 이 완벽해 보이던 JTB 모델에 아주 치명적인 구멍이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. 게티어가 제기한 문제가 뭔지 아주 유명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. 헛간 예시인데요. 자, 상상해보세요. 여러분이 한적한 시골길을 쫙 드라이브하고 있어요. 근데 저 멀리 언덕에 딱 봐도 헛간처럼 생긴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죠. 저기 헛간이 있네? 어때요? 일단 믿음이 생겼죠? 그리고 실제로도 그건 진짜 헛간이에요. 그러니까 참이죠. 내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정당화도 됐고요. 자, JTB 3종 세트가 다 모였네요. 그럼 이건 지식이 맞겠죠? 그런데 여러분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. 사실 그 동매는 영화 촬영 세트장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주변에는 온통 진짜랑 똑같이 생긴 가짜 헛간들, 그냥 껍데기만 있는 모형들이 수십 개나 있었던 거죠. 여러분은 진짜 운 좋게 그 수많은 가짜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진짜 헛간을 본 거고요. 자, 여기서 질문. 여러분의 믿음은 정당화됐고 참입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은 저게 헛간이라는 걸 정말로 알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? 그냥 운 좋게 맞춘 거 아니에요? 대부분은 아니다, 그건 안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. 바로 이 운이라는 요소 때문에 JTB 모델이 깨져버린 겁니다. 아, 불완전했던 거죠. 결국 운 때문에 JTB 모델이 무너졌어요. 그럼 대체 정당화라는 게 뭘까요?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 근거를 찾아야 하는 걸까요? 자, 이제 지식의 기원, 그 뿌리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. 지식의 뿌리를 찾는 여정에서 철학자들은 크게 2팀으로 나뉘었어요. 먼저 합리론 팀. 이 사람들은 지식이 우리의 이성, 즉 머릿속 생각에서 나온다고 봤어요. 예를 들어 1 플러스 1은 2 라는 거 우리가 굳이 사과 2개를 놔보지 않아도 그냥 머리로 알 수 있잖아요. 이런 게 바로 합리론적 지식이죠. 반대편에는 경험론 팀이 있습니다.
이쪽은 아니다. 모든 지식은 오감을 통한 경험에서 온다고 주장해요. 불이 뜨겁다는 건 머리로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데워봐야 아는 것처럼요. 태어날 때 우리 마음은 백지 상태라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. 믿음을 정당화하려고 하면 할수록 끝이 없는 모에비우스의 띠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제가 하늘은 파랗다고 주장해요.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묻겠죠. 그걸 어떻게 아세요? 그럼 저는 제 눈으로 봤으니까요. 라고 대답하겠죠. 그럼 또 물을 수 있어요. 그럼 그건 또 어떻게 아세요? 당신의 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어떻게 아는데요? 아, 이거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. 모든 근거가 또 다른 근거를 요구하는 이 무한반복. 이걸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? 이 질문에 고리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세 가지 막다른 길에 도착하게 돼요. 첫째, 그냥 끝도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. 기초가 없죠. 둘째, A는 B 때문에 맞고 B는 A 때문에 맞다는 식으로 빙빙 도는 순환 논리에 빠져요. 셋째, 그냥 묻지 마, 원래 그래 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딱 멈춰버리는 거죠. 어때요? 셋 다 영찜찜하죠?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 찜찜함을 해결하려고 또 두 가지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. 하나는 토대주의예요. 마치 건물을 지을 때처럼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는 아주 단단한 기초, 즉 기본 믿음이 있다고 보는 거죠. 다른 하나는 정합주의인데요. 이건 지식이란 게 어느 하나가 기초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믿음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그물망처럼 또는 바다에 떠 있는 뗏목처럼 서로를 지지해 준다고 보는 거예요. 와, 듣다 보니 지식이라는 거 완벽하게 정의 내리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네요.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질문 자체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? 어쩌면 지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완벽한 정답 하나를 찾는 게 목표가 아닐지도 몰라요. 그보다는 내가 아는 게 뭘까라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탐구하는 그 과정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이런 고민을 하는 것만으로도 얻는 게 정말 많아요. 첫째, 내 생각을 의심해보면서 비판적인 사고력이 길러지고요. 둘째, 아, 내가 모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지적인 겸손함을 배우게 되죠. 그리고 결국 이런 태도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. 진짜 보물은 어쩌면 이 여정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닐까요?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들, 안다는 게 뭘까? 이게 무려 2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철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해왔습니다. 그만큼 이게 우리 인간에게 정말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뜻 아니겠어요? 자,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믿음, 이건 무조건 맞아 라고 생각하는 거 딱 하나만 꼽아보세요. 그리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. 나는 이걸 어떻게 알지? 그 근거는 대체 뭐지? 라고요.